자, 오늘은 기묘월 신축일입니다. 아직은 묘월인데요. 야외 수업을 한번 진행하고자 왔어요. 자연을 느껴야 우리가 명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명리가 자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문이잖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입니다.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해 있어요. 절기로는 지금 아직 춘분입니다. 오늘이 4월 2일이지만 절기로는 춘분, 묘월입니다. 묘월. 마곡사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은 꼭 와보는 데 같아요. 현재 시간이 낮 2시인데 해가 안 떠서 약간 쌀쌀한 날씨입니다. 사대천왕인가요? 저를 지켜주는? 묘월은 목기운이 왕한 시기예요. 가장. 그런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꽃봉오리만 폈거든요. 목기운이 왕한데 왜 꽃봉오리만 폈지? 꽃이 만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공부하는 건 기잖아요. 기. 그리고 나무가 무성하게 꽃이 피는 건 나타난다. 질. 실제로는 나무가 목기운이 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 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꽃이 필 때 나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기 전에 꽃을 만발하게 피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모구 기운은 절지죠. 따라서 내 사주에 수목 기운이 많다. 목일간인데 그러면 아직 답답한 시기겠죠. 기묘월이니까. 중요한 계약 뭔가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나무를 가르치는 나무에 꽃이 피려면 묘월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화가 만물을 성하게 해요.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묘월이니까 약간의 습기만 있다면 나무가 활활 자랄 수 있겠죠. 아직 태양이 안 떠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떠야 꽃봉오리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마곡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머물렀던 데로 유명하죠. 잠시 출가 수도하였던 곳이에요. 이 나무가 백범 선생님이 심어놓은 나무네요. 여기가 백범 선생님이 머물렀던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이분은 오로지 독립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평생 안고 사셨는데 저는 그냥 이루는 것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경내로 가봅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등이 이분들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길 저도 한번 기원해 봅니다. 여기가 템플스테이 숙소인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 신청을 하면 여기서 머무르나 봐요. 나무가 이쁘네요. 분재한 나무 같은데. 나무가 빽빽하면 나무가 크기 힘듭니다. 도끼로 전정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요, 이게? 사주에 금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잠시 계곡물 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죠. 머리가 맑아지실 겁니다. 금이 수를 생해주잖아요. 금생수로. 하지만 수도 금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맑게. 바위가 있음으로써 물이 맑게 흐르는 거예요. 또 물은 바위를 반들반들 닦아주고. 와, 이 나무들은 바위에 박혀 있네요. 흡사 갑신일주 같습니다. 신금 역시 바위를 상징하잖아요. 절초봉생입니다. 네. 이거야말로 관인상생의 형태네요. 봐 보세요. 바위는 수를 생하고 수는 간목을 생하고, 예, 몇백 년 동안 아마도 이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거죠. 신기해요. 진달래인가요, 이게? 꽃이? 묘월에는 진달래가 이렇게 개화했지만 매화는 겨울에 피고 코스모스는 여름에 피고 각자 개화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너무 초조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졸졸졸 흐르는 물들은 계수를 상징할 건데 옆에 마른 흙이 계수를 완벽히 틀어막아 주고 있잖아요. 만약 계수가 거침없이 흐른다면 만물을 해치는 물이 되고 마는데 이 물이 적절한 양으로 마곡사를 전체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아요. 스님이 저기서 손을 씻으시네요. 여기 물이 깨끗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멍 때리는 곳인가? 여기가? 멍 흐르는 대로 나를 본다. 물과 함께 흘러가는 마음의 여정. 여기도 바위에 뿌리를 내렸네요. 이 왼쪽 나무는 결국 수명이 다 했고 바위에 뿌리를 내렸는데, 오른쪽 나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이렇듯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토생금 H로. 돌들은 금생수고, 이 돌들은 토생금인데, 토생금에서 금이 나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태양을 받아서 아니면 정화, 화로에 들어가서 기물이 되든지, 칼이나 뭐 그릇 같은 거, 쇠그릇, 아니면 금은 물로 씻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금일간인데 화도 없고 수도 없다면 뭔가 해내기 어려운 사주가 되어버려요. 근데 사주가 뭔가 해내기 어렵더라도 자기 운명적 병폐를 알고, 긍정 병폐를 알고 노력하면 또 다르겠죠. 인생이 바뀝니다. 뭐든지 나부터 알아가야 돼요. 이제 태양이 뜨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뜨니 나무들이 호응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처음 올 때까지만 해도 마곡사 전경이 우중충충했거든요. 태양이 구름을 걷어내기 시작하네요. 스님들 중에서는 이판승과 사판승이 계시는데, 이판승은 말 그대로 이치에 깨닫기 위해서 화두에 매달리신 분들입니다. 한 가지 화두. 그 한 가지 화두가 뭐겠습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불자지만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난해한 책들밖에 없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온갖 수행을 하잖아요. 먹지도 않다가 상처도 일부러 내봤다가. 그런데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가장 제게 와닿는 책이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였어요. 그 책을 보면 작가가 마치 시다르타가 된 것처럼 시다르타의 깨달음의 과정을 천재적인 문장력으로 재현합니다. 언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께는. 어떤 날은 환희에 찼다가, 어떤 날은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서 괴로워요. 예.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둘이 올 걸 그랬네요. 너무 심심해요, 혼자서는. 나중에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다면 3명 이상 함께 인생을 논한 여행도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주는 자체로 힐링이 되잖아요. 엊그저께는 우리가 모두 아는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뭐 그분의 살아생전 죄야 어찌 됐든지 일단 안타깝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제 영상에도 업로드 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라서 명예까지 취용했잖아요. 돈도 모자랄 게 없고. 그런데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추락이 뼈아픈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도 많고 하는데 그냥 살면 되지 않냐, 벌 받고 나서, 그런 신분도 있지만 그분은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명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